자, 10번째 프린트 1차 지필 대비 네 번째 프린트입니다. 이게 이제 제일 마지막 프린트죠. 자, 가봅시다. 정규 분포를 따르는 두 확률 변수 x, y 확률 밀도 함수를 각각 fg라 하자. 그러니까 x의 밀도 함수는 f, y의 밀도 함수는 g다 이 말이죠. 그죠? 그러면은 이 밀도 함수 어떻게 그려지냐? 이렇게 그려지는 거지. 정규 분포 곡선 이렇게 그려지니까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 생각할 수 있어. 자, 두 함수의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f는 10에서 최대값을 갖는다. 아까 선생님이 이렇게 그려진다 했잖아. 최대값은 여기잖아. 근데 언제? 10에서. x는 10에서 최대값 갖는다. 한마디로 평균이 10이다 라는 거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f의 평균은 10이다. f가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고 빨간색으로 가운데가 10이다. 이렇게 빨간색으로 그려진다 라는 거죠. 가에 의해서. 자, 모든 x에 대해서 gx라고 하는 그래프는 fx-8이다. 이게 의미하는 게 뭐야? fx를 x축으로 8만큼 평행이동하는 거지. x축으로 8만큼 평행이동하는 거죠. 그죠? x 대신에 x-8이 들어가면 x축으로 8만큼 평행이동. 그러면 g라고 하는 건 뭐냐? 이 f라고 하는 것이 그려질 텐데 이 f를 x축으로 8만큼 평행이동했다 이 말이야. 그럼 그대로 10이 18로 변하겠지. 그대로 이동하니까 자, 얘랑 당연히 똑같은 그래프가 두 개가 생기는 거죠. 이렇게. 맞죠? 자, 이 모양이 똑같으면 뭐가 똑같다 했지? 그렇죠. 분산이 똑같다 했지. 분산. 표준편차 분산. 얘네가 서로 표준편차 분산이 똑같다. 그죠? 평균은 얘가 10이고 얘가 18이다. 그럼 이제 이런 말을 쓸 수 있는 거야. 이런 말을. x는 평균이 10이고 y는 평균이 18이다. 분산은 지금 아직 몰라. 선생님이 미리 구해놨지만 이 뒤에 과정에서 구해지지만 아직 모르지만 이 분산이 나중에 똑같을 거라 이 말이지. 자, 그랬을 때 7부터 13까지의 확률이 나왔어. x를 기준으로. 봐봐. 이게 f를 다시 그린 거야. x. 이 x가 f야. x가 f인데 얘를 다시 그린 거야. 평균이 10인데 7부터 13까지의 넓이, 여기 넓이를 말하는 거지. 여기가 0.6826이야. 그러면 여기가 0.6826이면 여기 절반. 이 절반은 당연히 0.6826을 절반 나눈 0.3413. 얘가 바로 0.3413이 되는 거지. 그치? 근데 우리가 이거를 자, 표준화를 시킬 거란 말이야. 이렇게 표준화 시키면 이렇게 표준화가 될 텐데 여기가 아까 0.3413이라 했잖아. 여기가 0.3413. 여기 넓이가 0.3413이잖아. 그럼 여기도 당연히 0.3413이지. 0.3413일 때 z의 값이 얼마냐? 1이야. 그래서 이 z의 값이 얼마냐? 1이야. 1. 여기는 마이너스 1이고. 그치? 당연하지. 여기랑 넓이 같아야 되니까. 얘가 1이면 여기 마이너스 1이지. 맞지? 그럼 이 13의 x가 13에 해당되는 그 z의 값이 뭐냐면 플러스 1이란 말이지. 그럼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지. z가 1일 때 시그마분의 13 마이너스 평균이 10이잖아. 해가지고 z의 값이 1이 되는 그러한 시그마를 찾아주니까 시그마가 3이 된다는 거지. 이해됩니까? 근데 이제 여러분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한 것 중에 이거 하나잖아. 이거 지난 시간에 한 것 중에 뭐였어? 평균에다가 더하기 시그마를 더하면 평균에다가 시그마를 더하면 이 z값이 1이라 했잖아. 평균에다가 이 시그마를 더하면 이거의 z값은 2라 했잖아 선생님이. 그치? 봐봐. 13의 z값이 1이야. 그럼 평균에다 얼마를 더했겠어? 시그마를 더했겠지. 시그마가 그러면 3이겠죠. 이런 식으로 암산으로 시그마를 구하셔도 좋다는 거야. 됐죠? 이렇게 시그마를 구해버리면 아까 말한 것처럼 x와 y의 이 분산은 똑같은 놈인데 이게 3이니까 얘도 3의 제곱이라면 얘도 3의 제곱이 되겠다. 이렇게 해서 y의 평균하고 분산도 구해버리는 거지. 자, 문제에서는 y의 이런 확률을 구하라 했지. 그래서 이거 확률이 이렇게 적어주고 요거 18하고 3을 넣어가지고 표준화를 해주고 그려주고 그림 그려주고 색칠된 부분 넓이 할 수 있죠? 0.59 0부터 1.5까지 넓이는 0.4332 0.4332 그래서 두 개 더해주니까 0.9332가 된다 라는 거죠. 됐죠? 자, 2번 문제. 정규 분포를 따르는 세 연속 확률 변수 x, y, z. 이번에 x, y, g 세 개가 나왔지. 얘가 바로 x고 이게 바로 y고 이게 g란 말이야. 그래서 이거 헷갈리니까 적어놓으세요. f가 x 이렇게 적어놓으세요. g가 y 적어놓으세요. g가 h
G가 H 이렇게 적어놓으란 말이야. 그렇지? 그래프가 깡 그린 것 같다. 어때요? 그림만 봐서는 자 X의 평균하고 Y죠 이게 Y의 평균이 같지. 그러니까 X의 Y의 평균이 서로 같다. 맞죠? 그리고 Z의 평균은 베타잖아. 베타. 그치? Z가 이거잖아. 그치? 평균은 베타야. 베타. 그럼 베타가 당연히 아까 그 두 평균보다 크죠. 베타가 더 크죠. 자, 니은. 시그마가 의미하는 건 뭐야? 표준편차. 표준편차는 뭐야? 분산하고 같은 의미였어. 분산하고 같은 의미. 표준편차가 크단 말은 분산이 크단 말이야. 그지? 분산이 크단 말이 무슨 말이야? 분산이 크다는 말은 평균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는 말이잖아. 그지? 분산이 작으면 평균에 모여있다. 평균에 모여있으면 이렇게 생겼을 거고, 평균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면 이렇게 생겼을 거잖아. 그쵸? 그러면 여러분이 딱 보면 어때? 분산이 큰 건 뭐야? 자, 이게 분산이 크죠. 이거는 크고, 이건 분산이 작죠. 그죠? 그리고 얘랑 얘 높이가 똑같지. 높이가 똑같다는 거는 얘 분산하고 얘 분산이 똑같다라는 거죠. 됩니까? 그럼 얘는 Y고 얘는 Z. Y와 Z의 분산은 똑같아. Y와 Z의 표준편차 분산은 똑같다. 다 됐죠? 그 다음에 이 분산은 작죠. 작아야 평균에 모여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작아. 이거의 표준편차는 작다. 표준편차는 작다. 맞죠? 자, 디귿. 어떤 상수 K에 대해서 Y랑 Z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선생님이 Y랑 Z를 따로 이렇게 그려놨어. 잘했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Y가 K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하고 Z가 K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이 같아야 된대. 만약에 내가 K를 여기라고 해볼게. 이게 K야. 그러면 Y가 K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은 이 부분. 그렇지? Z가 K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은 이 부분이야. 이 부분. 됩니까? 그렇죠? 같지 않죠? 이렇게 되면. 자, 그럼 여기도 해볼까? Y가 K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은 여기가 K야. K라면 Y가 K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은 이 부분이야. 이 부분. 자, Z가 K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은 이 부분이야. 이 부분. 그잖아. 그지? 다르잖아. 넓이가. 맞지? 방금 선생님이 색칠한 거 넓이 다르잖아요. 그럼 도대체 언제 같아지냐? 여기서 같아지겠지. 자, 여기가 바로 K가 될 때 Y가 K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은 이 부분이고 Z가 K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은 이 부분이죠. 됩니까? 실제로 이 K를 중심으로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의 넓이가 똑같죠. 왜냐하면 아까 Y하고 Z의 분산이 똑같다 했다. 그래프 개형이 똑같다 했어. 그럼 얘를 중심으로 얘랑 얘가 대칭이니까 똑같겠죠. 됩니까? 그래서 이런 K가 존재한다라는 거지. 어떤 상수에 대해서 이거니까 어떤 상수라는 거는 그런 K가 하나만이라도 존재하면 되는 거야. 그렇지? 얘를 만족하는 K 값이 존재하더라라는 거죠. 됩니까? 자, K는 여기 있다 이 말입니다. 여기 이게 K입니다. 자, 가봅시다. 또 3번. X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 이게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강조한 게 나왔어. 이게 뭐야? n 플러스 시그마 n 마이너스 n 플러스 시그마를 Z로 바꿔봐. 이걸 Z로 바꿔보란 말이야. Z로 바꾸면 자, 이거 Z로 바꾸면 n 플러스 시그마 마이너스 m 그래 시그마 그러면 m 사라지고 시그마 1 1이야 1. 이거 Z로 바꾸면 1. 얘를 Z로 바꾸면 뭐야? m 플러스 2 시그마 마이너스 m 시그마 m 사라지고 약분하면 2. 이거 Z로 바꾸면 2야. 그치? 여러분이 뭐라고? 이제 이거 식만 보면 알아야 돼. 이거는 Z값이 1이구나. 이건 Z값이 마이너스 1이구나. 이건 Z값이 마이너스 1이구나. 이거 Z값이 2구나. 이거 Z값이 2구나. 이거 Z값이 마이너스 3이구나. 이게 바로 알아야 되는 거야, 지금. 맞습니까? 이게 마이너스 1, 2, 3, 플러스 1, 2, 3. 그게 선생님이 Z를 마3, 자, 마3, 마이, 마일, 0, 1, 2, 3 이렇게 구간을 나눠가지고 표준 정규 분포 곡선을 그려놨어. 그지? 이거 보고 이제 하는 거야.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는 A래. 어디? 자, 조금만 작게. 자,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 여기까지는 A래. A.
그럼 이걸 반으로 나눠가고 여기 절반을 2분의 1, 2분의 1 이렇게 구간 나눠서 선생님이 적어준 거야. 넓이를. 자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2까지는 B래. 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B래 B. 그럼 여기가 A잖아.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B잖아. 그럼 이 부분은 뭐겠어? B에서 A를 뺀 거겠지. 이게 B야. 그치? 문제에서 그래 나왔어.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는 B라고. 이게 B야 B. 근데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가 A야. 여기가 A. 여기가 A라고. 그럼 전체 B에서 A를 빼면 여기가 바로 B-A가 되겠죠. 여기가 B-A. 됩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이런 구역 하나하나의 넓이를 이렇게 찾아주는 거야. 여기랑 여기 넓이 당연히 같지. 대칭이니까. 그래서 여기 한 칸 한 칸의 넓이를 먼저 구해주시는 거야. 어렵지 않죠? 자, 마지막은 마산부터 플러스 2까지의 넓이가 C래. 자, 마산부터 플러스 2까지의 넓이. 여기가 C래. 그러면 이 전체 넓이 C에서 이 부분을 빼주면 되잖아. 이게 C가 이렇게 나온 거야. C에서 A 뺐어. 그 다음에 요거랑 요거는 2를 곱한 거니까 2B-2A 뺐어. 그죠? A랑 2B-2A를 싹 더한 거를 뺀 거잖아. 지금 뺀 거. 그지? 그래서 이 한 칸의 넓이가 C-2B 플러스 A가 나온다. 여기도 당연히 이 부분 대칭이니까 똑같이 C-2B 플러스 A가 나오겠지. 이렇게 한 칸 한 칸의 넓이를 먼저 구해놓고 문제를 풀면 이 문제는 좀 쉽습니다. 자, 갈게. M부터 이거 M이 뭐야? M은 평균이야. 0. 이건 뭐야? Z로 바꾸면 1. 0부터 1까지의 넓이를 물어보는 거죠. 0부터 1까지의 넓이는 2분의 2. 맞지? 끝. 자, 이건 뭐야? 요거를 또 절대값을 못 풀어주는 애들이 있어. 이 절대값. 이거지? 이 절대값을 풀어주면 이렇게 되는 건데. 그지? x-m보다 크거나 같아. x-m이 3시그마보다 크거나 같고 x-m이 마이너스 3시그마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는 고1 때 한 건데. 그지? 그래서 요거는 요렇게 풀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요것도 m이 이쪽 넘어가면 m이 이쪽 넘어가면 요렇게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맞지? 그럼 이건 뭐야? z값이 이건 3이잖아. 3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 얘는 z값이 마3이잖아. 마3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 그러니까 3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 이 부분하고 마3보다 작거나 같은 이 부분. 이 두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 이 말이야. 지금 여기서는. 됐죠? 그럼 이 부분의 이 두 부분의 넓이는 어떻게 구해? 전체 1에서 방금 요거 하나하나를 싹 다 내가 구한 거를 다 빼주면 되지. 그죠? 전체 1에서 뺐죠. 뭘 뺐어? 가운데 A 뺐고 여기 2 곱하기 B-A 맞죠? 그 다음에 2 곱하기 여기 C-2B 플러스 A 2 곱하기 C-2B 플러스 A 그죠? 얘네들을 다 빼줬단 말이지. 전체 1에서 빼줘서 계산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계산했더니 어때? 이렇게 나왔어? 아니죠. 여긴 마이너스 A인데 여기는 마이너스 2로 돼 있잖아. 그래서 이 부분이 틀렸다 이 말이죠. 자, 디귿 마이너스 1이 절대값이 여기 플러스 3이고 자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3까지의 넓이 구하라 이 말이야. 그냥 더하면 돼. A, B-A, C-2B 플러스 A 더하면 절대값이 나옵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기서 선생님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 뭐야? 평균 M에서 표준편차를 하나 더하면 Z값은 1이다. 평균 M에서 표준편차를 2개 더하면 Z값은 2다. 그거를 이제 좀 이야기하고 싶은 거고 바로바로 할 수 있어야 한다 이거야. 그거를. 그렇지? 그리고 이런 문제 풀 때는 이렇게 칸으로 나눠가지고 각각의 넓이를 대칭을 이용해서 구하면 편하다. 자, 갑시다. 4번 문제. 자, 5번 문제. 선생님, 자꾸 순간 헷갈리는데 일단 이거 하고 나서 해볼게요. 자, 자연수 m에 대하여 확률변수 x가 정규분포 이해를 따른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면 요거는 지금 봐봐. x 이것도 다 x네 x. 그러면 이제 가라고 하는 걸 선생님이 이 상황에 있다 이렇게 그랬단 말이지. 뭐라 했냐면 가는 8부터 13까지가 있고 13부터 18까지가 있어. 여기 길이가 다 5야 5. 정확히 5야. 근데 이때 넓이가 더 크대. 그러면 곡선이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어야 얘를 기준으로 이 부분 넓이가 당연히 더 크지. 여기가 더 크지. 그지?
그러니까 더, 왜냐면 얘가 더 위로 볼록 튀어나온 게, 이렇게 위에 높이 나온 게 더 이쪽에 있어야지, 이쪽에. 그래야 이쪽의 넓이가 당연히 크겠지. 이쪽보다 넓이가. 그지? 큰 거야, 이렇게. 그지? 그래서 평균이라고 하는 게, 평균이 13보다는 왼쪽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를 가에서 의미하는 거야. 자, 나에서 의미하는 건 뭐야? 9부터 11, 11부터 13. 그럼 9, 11, 11, 13 먼저 체크를 하는 거야. 여기도 길이가 2야, 2지. 근데 11부터 13까지 넓이가 더 크대. 그러면 11부터 13까지 넓이가 크려면 당연히 평균이 또 어떻게 돼야 돼? 오른쪽에 좀 치우쳐 있어야 된다. 오른쪽에. 그래서 이 평균이 이 11보다는 더 오른쪽에 있어야 한다 이거지. 그래서 얘가 의미하는 거는 이걸 의미하는 거지. 그래서 평균을 해봤더니 평균 M은 11하고 13 사이에 있어야 돼. 근데 문제에서 M이 자연수라고 그랬지. 자연수라 했기 때문에 M은 12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평균을 먼저 구하고 시작하는 거야, 이 문제는. 자, 그 다음에 얘를 구하라 했어. 얘는 표준화를 해야겠지, 표준화. 표준화 해야 되는데, 볼게. 자, 조금만 작게 해가지고. 자, 여기 6. 자, 평균이 12야. 평균이 10이고, 종류 복선을 그렸어. 여기 6. 6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이 0.6544. 이 넓이가 0.6544야. 근데 이 절반이 0.5니까, 나머지 이 부분은 0.5를 빼버리면 0.1554. 이 부분이 0.1554가 되는 거예요. 0.1554. 그럼 0.1554가 되는 Z값을 찾아줘야 돼. Z값. 그치? 그래야 그래야 뭐 시그마를 우리가 찾을 수 있거든. 그치? 이게 이 Z값을 어떻게 돼? 0.1554. 넓이가 0.1554인 Z값이 0.4. 아, 0.4. Z값이,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넓이가 0.4야. 0.4. 근데 이 부분 당연히 마이너스 0.4겠지? 마이너스 0.4. 그래서 이 6에 해당되는 Z값은 마이너스 0.4다. Z는 시그마분의, 시그마 모르니까 시그마분의 X6. 그지? Z는 마이너스 0.4, X는 6. 이렇게 되는 거지. 평균, 시그마 해줘서 계산하면 시그마의 값이 나와버리죠. 우리가 평균하고 이렇게 시그마를 구해버리면 끝나죠. X는 뭘 따른다? 정규분포 따른다. 평균이 10이고, 분산이 15의 제곱인 정규분포를 따른다.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거의 값을 우리가 또 생각하면 되지. 자, 얘는 뭐야? 얘는 K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 0.7257이 돼야 되는데 그때 K 최소값을 구하래. 0.7257이면 K가 이쪽에 있어야 된단 말이야. 이렇게 이쪽에 K가 있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색이 칠해져야 된단 말이지. 0.7257이. 그지? 그럼 이 0.7257이 되는 이 넓이는 뭐냐면 여기가 바로 0.2257이니까 0.2257은 0.6이야. 그래서 선생님이 이 Z의 값을 0.6으로 해놓은 거죠. 그럼 Z의 값이 0.6일 때 그때는 K의 값에 대응되는 거지. 그래서 0.6 K 해가지고 이렇게 해줘서 K를 구해주는 거죠. 여기가 바로 K가 21이 된다라는 거죠. K 값으로 치면 됩니까? 근데 K의 값이 사실 여기에도 되잖아. 왜냐하면 0.7257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니까. 그래서 K의 값은 사실은 21보다는 커도 돼. 크거나 같을 수 있다는 거야. 근데 문제에서 K 최소값 구하라 했기 때문에 K 최소값은 21이 된다. 이렇게 해결하시면 되겠죠. 자, 4번 문제 계속 가겠습니다. 여기 A가 빠져가지고 선생님이 풀이를 하다 좀 이상해서 그 전에 이걸 못하고 지금 하게 됩니다. 자, 해봅시다. 자, 연소관계변수 x가 갖는 값의 범위는 x가 0하고 6 사이에 있고 확률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라고 했죠. fx는 이렇게 생겼구만.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니죠. 이게 아니고 또 그래. 그러니까 a가 빠졌어요. 이렇게 a가 이렇게 생겨먹고 그 다음에 어디서 이 0하고 2 사이에서만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지. 0하고 2 사이에서 그래프를 그려봐야 된단 말이에요. 0하고 2 사이에서. 자, 그럼 0하고 2 사이에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자. 자, 이것도 언제지? 오케이. 0하고 2 사이에서. 0하고 2 사이에서. 그래서 0하고 2 사이에서 그래프를 선생님 그렸지. 이렇게 그려지는데, 어떻게 그리면 편하냐? 이 절대값이 있기 때문에, 절대값이 x가 1보다 큰 거랑, 자,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랑 작을 때 나눠서 하는 게 맞아요, 사실은. 근데 어차피 그렇게 해도 절대값 벗겨서 나오면 1차 함수야. 한마디로 이놈들은 무조건 직선으로 이루어진 함수야. 직선으로 이루어진 함수.
그렇지? 근데 1을 기준으로 x가 1을 기준으로 왼쪽 그래프랑 오른쪽 그래프가 달라진단 말이야. 그렇지? 실제로 그려보면 1을 기준으로 왼쪽 그래프랑 오른쪽 그래프가 달라지지 지금 이렇게.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그냥 편하게 0부터 2까지이기 때문에 x에다 0을 먼저 넣어. 0을 넣으면 1되고 1 곱하기 a는 a야. a 빼기 a는 a 0이야. 그래서 2를 넣으면 실제로 여기가 0이 되는 거야. 1,0을 지나는 거야. 2를 넣으면. 자, 다시 미안. 지금 잘못 말했죠. 2를 넣으면 여기 0 되고 마이너스 a니까 1, 마이너스 a를 지나는 거야. 그렇지? 그리고 또 0을 넣어봐. 0을 넣으면 여기가 1 되고 a 되면서 a 빼기 a는 0. 그 한마디로 1 넣으면 자, 다시 0 넣으면 0 넣으면 0이 되는 거야. 그렇지? 0,0. 그래서 0,0을 지나. 그러니까 점 두 개를 찍으란 말이야. 0부터 2 사이에 있는 데서 직선을 그릴 건데 그 직선이 1을 기준으로 달라지기 때문에 1을 기준으로 점 두 개를 찍고 또 이 점을 또 찍는 거지. 이 점 어떻게 찍어? x에다 2 넣어보면 되지. 실제로 2를 넣어보면 1 되고 1 곱하기 a는 a 빼기 a는 0 2,0을 지나는 거지. 그래서 이 지나는 점을 찍은 다음에 두 선을 이어주시면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렇게 그리는 게 제일 쉽습니다. 알겠죠? 범위 나눠서 하면 오히려 좀 수식이라 좀 귀찮고 복잡하고 머리 아프고 좀 그럴 수 있어. 그지? 직선의 방정식은 양 끝에 두 점을 찍고 이어라. 그게 편하다. 자, 그러면 2부터 6까지 그래프는 어떻게 되냐? 문제에서 0부터 6까지라 했어. 근데 지금 방금은 0부터 2까지만 알려준 거야. 그럼 여기서 이제 2부터 6까지 알려준 거야. 2부터 6까지 이제 알려주는 거야. 그지? 근데 2부터 6까지 보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된대. 자, 우리가 이게 만약 2분의 1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fx라고 하는 부분은 원래 있던 f를 x축으로 이만큼 평행이동 시킨 거랑 똑같다 이 말이야. 이거 약간 주기함수지, 주기함수. 그렇지? 이만큼 0하고 2의 그래프가 이렇게 있다면 2부터 4 그래프는 어떻게 그린다? 원래 있던 f를 x축으로 이만큼 평행이동, 이놈을 이만큼 평행이동을 이렇게 똑같이. 그럼 4부터 6은 또 어떻게 돼? 또 이렇게 되겠지. 이게 주기함수를 의미하는 표현이죠, 이 표현이. 그렇죠? x축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한 거랑 똑같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뭐가 붙어 있어? 2분의 1이 붙어 있지. 별거 없어요. 2분의 1이 붙어 있으면 x는 이만큼 평행이동 한 다음에 2분의 1을 곱하라 이 말이야. 평행이동 한 다음에 곱해라 이 말이야. 평행이동 한 다음에 이걸 절반으로 줄여버려라 이 말이야. 그렇지? 이게 선생님 같은 경우는 얘를 갖다가 x축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하면 이렇게 될 거란 말이지. 그놈을 절반으로 줄이면 이렇게 되잖아 지금. 그렇지? 여기 있던 마이너스 a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 a가 되는 거잖아. 그렇지? 마찬가지로 또 요놈도 이만큼 평행이동하면 이렇게 될 텐데 요놈을 또 절반으로 줄여버리는 거야. 높이를 절반으로 줄여버리는 거지. 그렇지? 이 값은 2분의 1 줄이면 이렇게 되고 뭐 이 값은 2분의 1 줄이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 값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지금 키가 절반씩 줄어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됩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그래프를 이렇게 그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 그래프를 그리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렵긴 합니다. 근데 익숙해지면 사실 이것도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죠? 그래프만 그리면 문제는 거의 다 끝나. 자, 이 부분의 넓이, 전체 넓이는 확률의 넓이 합은 뭐다? 1이다. 그렇지? 이 넓이는 어떻게 구하냐면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그게 마이너스 a. 자, 밑변 곱하기 높이 다 나와 있죠? 왜냐하면 이 키를 절반으로 줄였잖아, 지금. 절반으로 줄여버렸잖아. 그리고 또 이 키를 또 절반으로 줄이니까 이게 되겠죠? 맞죠? 그래서 밑변 곱하기 높이, 밑변 곱하기 높이, 밑변 곱하기 높이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해주면 이렇게 나오고 그 값이 1이 된다. 그래서 a의 값이 마이너스 7분의 4가 나옵니다. 마이너스 7분의 4. 자, 그러면 문제에서 뭘 구하라 했냐? 3부터 5까지의 넓이 구하라 했어. 확률. 3부터 5까지의 넓이. 그럼 이 부분에서 이 부분까지의 넓이, 이 부분 넓이 구하면 되는 거야. 별거 없습니다. 자, 2분의 1 곱하기 밑변 1 곱하기 높이 마이너스 2분의 1. 이거 한 겁니다. 이렇게. 맞죠? 근데 또 4부터 5까지 넓이는 밑변 1 높이 마이너스 4분의 1. 밑변 1 높이 마이너스 4분의 1. 2분의 1. 곱하는 거죠. 삼각형 넓이. 그래서 이게 바로 내가 구하고자 하는 답이야. 그렇지? 3부터 5까지의 넓이니까 구하고자 하는 답. 요거 전개해주면 이렇게 되고 답은 이겁니다. 이거. 마이너스 8분의 3a가 답입니다.
구하라고 하는 거. 근데 a의 값 우리가 아까 마이너스 7분의 4를 구했으니까 대입을 해주시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답은 14분의 13이 된다. 오케이? 자, 그래프 그리고 뭐 계산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프 그리는 게 어렵고, 자, 이런 표현들은 자주 나오는 표현이니까, 그리고 이런 절대값이 있는 1차 함수식, 1차식의 그래프는 또 종종 나오는 내용이니까 어떻게 그래프를 그리는지 여러분이 머릿속에 넣어놓으면 좋겠죠. 자, 여기까지 합시다.